현재 인터넷 예스24의 자기계발 부문 탑 100위 안에 3주간 링크되어 있는 책이고요. 인터넷 교보문고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로 출간과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의 저자 로니박 작가님을 모시고 생각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소통의 현장, 세진그룹 북콘서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하신 작가님께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미국에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저희와 함께 북콘서트를, 미국은 지금 저녁이나 밤이겠죠? 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줌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레고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자기 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십니다. 나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의 저자 로니박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준비도 너무 많이 하시고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누스킨 최고의 미남 미녀 다 여기 세진그룹에 있거든요. 사장님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순수하시고 사람들이 이게 뭘 전달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세진그룹이 앞으로도 누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갖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 1시간만 작가지 그 다음에 작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작가라 그러니까 되게 좀 어색하네요. 제가 사실 작가 협회에도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근데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저는 누스킨 사업자들하고 만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거의 내용은 90% 이상은 제가 다 경험한 것이고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비즈니스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같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배가 엉뚱한 항구로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이 성공이 결코 남의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북콘서트를 시작하죠. 우리 사회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미국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시차 적응이나 이런 거 잘 괜찮으셨나요? 근데 워낙에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차 적응 이런 거 이제 문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철인이 아니에요,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 제가 몸 관리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차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몸 관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해서 지금 정신도 멀쩡하고요. 이렇게 시차가 많이 생길 때는 저는 술도 거의 먹지도 않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왜 시차 생긴다 술 먹고 그러잖아요. 잠잘다. 근데 오히려 더 그게 숙면 방해되고, 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항상 하루에 한 1시간 반 매일 걸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거의 6일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유지하는 데는 아주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건강해야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해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예. 책을 쓴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성공한 기업가, 사업자들은 다 이렇게 책을 좀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런 성공 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들어 모두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책을 쓰시겠다 좀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런 계기라든지. 네. 제가 사실 있으실까요? 책을 쓰려고
한 6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책 쓰기를 중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이 책이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 작가 학교를 한 세 군데를 다녔어요. 한국에 있는 작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학교도 아니고 책 관련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다가 왜 실패를 했냐? 참에 이게 글이라는 게 이게 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보는 입장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실패했던 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제가 했던 게 그게 되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써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독자들이 독자들의 기준에서 책을 써야 되고 이 책이 내용도 이 글 자체도 패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패션이 있는 건 몰랐어요. 이게 옛날 거라고 지금 거라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책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게 작년 6월서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작년 6월서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고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 책을 통해서 제가 뭐 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 전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거의 30년째 뉴스킨 사업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많은 경험들 이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실수를 해보면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거를 제가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제 28년 전, 27년 전에 제가 호주에 있는 김범수 사장을 만났을 때도 그때 사실 참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또 하게 저한테 와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분하고 열 이틀 동안 밤낮으로 가액 공부를 했어요. 제가 열 이틀 동안 가르쳐줬어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아침 7시, 8시에 밥 먹고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업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알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느끼면서 제가 사업을 했어요.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우선 첫째 제일 알려고 노력했고 제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더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글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였었냐면 한국에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커들을 보는 시각이 별로 이렇게 뭐 지금도 이렇게 별로 썩 뭐 화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뭐 그냥 다단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박석권이가 비즈니스를 해서 사람들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뭐 이런 거에서 성공하겠냐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해내서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준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대한민국에 많은 네트워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트워커 뭐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그냥 뭐 계획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패하거든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획된 어떤 훈련이 있어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기분으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사람으로 되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네트워커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이거 제목을 쓸 때도 뭐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게 제목하고 목차가 반이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제목 쓸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도 흥행이니까 뭐 내가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쓰고 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 사람들한테 뭐 협박을 당할 일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나쁜 짓 한 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뭐 한국에서도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네트워크 하면서 뭐 수많은 소문들이 돌아요. 뭐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저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제가 꺼리낌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 일으켜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빅 리더가 되려면 일단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가정 잘 돌봐야 되고 여자 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뉴스킨 처음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끝까지 잘 지켜왔어요.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이제 그것도 자신 있게 쓴 거고 이제 그런 책 쓰게 된 게 이제 그런 커다란 의미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갖고 있던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경험을 쉐어하고 싶었고 이 한국의 더 많은 네트워커들이 이 책을 보고 생기기를 바라고 자 우리 회사만 네트워크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인더스트리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희가 뉴스킨이 커지려면 이 시장도 커져야 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네트워크 괜찮다 이런 책을 보면서 네트워크도 돈을 버는 사업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네트워크 하면 돈을 못 버는 줄 알아요. 막 거짓말 치는 줄 알아요. 뭐 이거에서 뭐 돈을 얼마를 버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저 관념을 깨주고 싶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썼고요. 뭐 그게 이제 제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들에게 정말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후배 사업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더 도움을 주시고자 네. 이렇게 힘든 과정이었지만 책도 써서 이렇게 출판해 주시고 저희도 참 새삼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좀 읽어봤어요. 저희 뭐 모두 사실 다 읽긴 했고 네. 이 책을 몇 번씩 읽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한 2번 읽었는데 책이 참 이렇게 콕콕 박히는 내용들이 많고 명언들로 항상 이렇게 챕터를 마무리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들이 이렇게 심장에 콕콕 박혀요. 네. 그러면서도 되게 쉽게 읽히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책에서 지금 성공의 법칙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만의 강점 찾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을 언급하셨는데요. 2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 추가를 해야겠네요. 성공한 글로벌 1인 네. 기업가로서 작가님만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제가 강점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있는데 저는 저만의 강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강점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의식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의식을 높인다는 거는 내가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인지를 되게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메타인지가 뭐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했지만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왜 우리 그 책들 보면 왜 뭐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게 이 말이 되게 심오한 말이거든요. 너 자신을 아는 게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알라가 진짜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고 저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계속 전진하고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정말 제일 먼저 노력했고 그러니까 자신을 알므로써 비즈니스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런 걸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나를 모르고선요 내가 원숭이밖에 안 돼요. 남의 거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남의 거 카피해서 얘기해봐서 소용없어요. 이거는 자신의 스토리고 자신의 이야기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단지 남의 것은 레퍼런스로 여러분이 참고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이 반대편의 인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이걸 제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장점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제가 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제가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리크루팅도 제가 남들하게 틀리게 하는 방법도 제가 터득을 했고요. 리크루팅도 그냥 가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리크루팅 얘기 나왔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여러분 리크루팅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설명, 뭐 맞습니다. 굉장히 판에 박은 거예요. 판에 박은 스토리였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제가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안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나를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모르면 내가 어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순수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리크루팅 나가서 실패하는 게 호들갑다면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이 리크루팅의 핵심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누스킨에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써왔던 게 감정하고 믿음,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노동자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감정 노동을 해야, 요새는 감정 노동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큰 식당에 갔다가 합시다. 큰 호텔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사람이 어느 식당이든 다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큰 호텔, 멋있는 호텔들가 뭐 다 서빙하는데 어떤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린 데가 똑같은 식당이고 똑같은 건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술가가 뭐 그림, 음악만 하는 게 예술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예술가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조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만의 장점, 그러니까 감정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섞어서 비즈니스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이 식당은 정말 음식도 맛있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그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 외에 특별한 것이 있다. 이 비즈니스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모아가지고 감정하고 믿음을 어떻게 섞어 넣을 것인가. 왜냐하면 감정하고 믿음이 다지 숫자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 무엇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께 무엇인고 여러분 걸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거를 안 만들고는 전달이 안 됩니다. 감정과 믿음도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은요. 제가 왜 습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일단 시간이 많이 세이빙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습관을 만들어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요. 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돼요. 특별히 어떤 경에서 가장 절약이 되냐면 뇌가 쉬는 시간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습관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쉬는 시간에 또 에너지 충전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너지 충전할 시간도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아침에는 뭐 의사 됐다가 오후에는 뭐 예술가 됐다. 그 저녁 때는 뭐 엔지니어 됐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습관은 결국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습관이 제대로 들여지지 않으면 비즈니스 성공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우리 모임에 대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습관이에요.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가 하는 건데 조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직이 그렇게 커도 사람이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뭐 운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뿌린 만큼 들어오는 건데 습관도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놨을 때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엔 눈에 띄질 않아요. 이게. 근데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즈니스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 할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업에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만시간의 법칙 뭐. 근데 이게 있으면 뭐 하냐고. 이게 트레이닝이 뭐냐면 조직과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다운라인과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내 트레이닝이야. 내가 어떻게 나를 트레이닝 할 것인가. 이 비즈니스는 나지. 내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 내가 뭐가 준비가 돼야 뭐 그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그 새로운 제품 나오고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 또 뭐 이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모임을 통해 설명해주고 하는데 결국은 소화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건 나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습관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시간 매니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작품 만듭니까? 이 두 가지가 뭐 설명을 뭐 짧지만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고민을 늘상 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내 내면을 알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좀 깨닫고 그런 시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습관을 말씀하셨어요, 작가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작가님을 몇 번 이렇게 좀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자기 관리였었거든요. 정말 철저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도 식단이나 뭐 체력 관리, 뭐 또 이런 뭐 체중 관리서부터 시간 관리, 이 모든 게 정말 철저하신데 이게 너무나도 몸에 배셨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를 또 책에서 또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습관을 얘기하셔서 바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자, 근데 자기 제가 이제 관리와 이 성공의 연관성이 있다고 많이 있죠. 많이 생각하시는지. 있죠. 예. 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아주 몇천 년부터 똑같아요. 자기 관리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망이 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진짜 비즈니스에 욕심이 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기 관리를 왜 자기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존엄성도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다음에 인간성, 정말 사람 됨됨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배려하는 것. 뭐 저는 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가 뭉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도 보면 세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망도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야. 그냥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 모레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가 돼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관리가 돼 있으면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보면 그 다음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 스케줄 없이 사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케줄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관리가 돼 있을 때 스케줄을 잘 맞출 수 있고 시간을 그거를 관리가 안 돼 있으면요 중간에 막 생략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10가지 해야 될 일을 막 8가지 빼버리고 막 2가지밖에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게을르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편한 걸 제일 좋아해요. 에이 뭐 내일 하지 뭐. 또 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어느 한 날 뭐 맛있는 게 있어. 정말 먹고 싶어. 그냥 그 뭐 그냥 아이 요거 하루면 괜찮겠지. 이거 먹어버리는 거. 자기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근데 그런 게 그런 게 이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런 것조차 그런 것서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시멜로 이야기 본 적 있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마시멜로가 있는데 좀 놔뒀다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 자기 관리를 잘하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관리는 저는 이 성공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뭘 배우게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누스킨을. 이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배우는데 그게 다 책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관리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그게 곧 성공이고 성공한 사람들 거의 보면 나름대로 관리가 돼 있어요. 근데 성공을 했더라도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 무슨 뜻이냐?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할까요? 여태까지 해온 거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공이고 저는 지키는 것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뭐 건물을 사는 게 뭐 성공이다. 뭐 예쁜 차를 좋은 차를 사는 성공이다.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니거든요. 그는 세상 사는데 살아가는 과정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싶어. 근데 집 샀어. 집 사고 나서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집은요, 한 달 지나면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집 샀구나예요. 자동차? 샀어요. 자동차 여러분 일주일 타면요, 일주일 뒤에 그냥 이거 내 차인지 뭐 몰라요. 그냥 차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좀 얘기가 좀 약간 흘렀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약간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타는데, 근데 뭐,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작두 타는 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제가 무지몽매하게 작두 타는 건 다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케이. 하여튼, 그 정도에서 제가 끝이죠.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조금씩 다 나왔어요. 그래요? 이런 걸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음,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연결을 네. 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 책을 네.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네. 저는 참 좋은 계기가 있어서 미국 댁도 가봤고 네. 한국의 댁에서도 이제 뭐 거실이 다 지금 책으로 차 네.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책 안에서 책을 읽다 보면은 뭐 경영학 쪽 석학들부터 뭐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은 물론이고 동서양 그 고전을 막론하고 정말 모든 종류의 책들을 다 섭렵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책을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근데 뭐 저는 사람마다 다 이제 서로 책 보는 목표가 틀린데 저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책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나에 대한 깨달음을 좀 더 가지려고 제가 책을 보는 거지 누구한테 뭐 책 보는 거 자랑하려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책에는 정말 내가 2800, 3000년 전서부터 있던 사람들 책에서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있는 느낌? 저는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3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사람 책 읽다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친구이자 스승이자 많은 것들을 다 책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누스킨 사업하고 연결돼 있지만 대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전 그래요. 그래서 책이 뭐라 그럴까 우리 육체가 우리가 튼튼하려면 비타민이나 좋은 식품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제가 책 보는 시간은 이제 새벽 5시 반서부터 8시 반, 한 3시간 보거든요.
그때 가장 제가 중요한 시간이고 새벽에 깨끗한 시간에 아주 정신이 말짱한 시간에 3시간 동안에 책을 한 2권, 3권 이렇게 봐요. 책을 제가 이제 목표로 책을 읽는 목표를 제가 이제 매일이 아니라 항상 하루에 10권씩 어떻게 볼까 항상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10권 보는 게. 10권 보려면 다 때려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2권에서 3권은 꼭 봐요. 그러니까 책이 갖고 있다가 안 본 책도 있지만 아주 예전에 봤던 책들 다시 꺼내서 보고 그래서 하루에 최하 2권을 미니멈으로 봐요. 그러면 물론 10권씩 보면 한 달에 300권을 보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 책이라는 게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800페이지 막 600페이지 이런 거는 사실 그거 뭐 진짜 한 5시간 6시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을 때는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권도 다 못 읽는데 그래서 책을 보통 제가 보면 한 3권, 4권은 동시에 읽어요. 책을 이렇게 2-3권 놓고서 동시에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일깨워주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 안 하게 사고 안 저지르게.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걱정해요. 걱정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세상은 내일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이 다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 정신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 육체적인 것에서의 준비, 뭐든 항상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서 많이 깨달음을 얻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나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도 책을 꾸준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와 작가님의 그 정신적 레벨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정도의 네. 레벨의 사업가들 또 그런 인생으로 봐도 저희보다 인생 선배시고 사업에도 선배시고 네, 저희들을 위해서 요런 때 요런 책 한 권 읽으면 참 도움 될 것 같아요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 한 권 있으실까요? 저희 한번 근데 읽어볼게요. 이 책이 종류가 되게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책을 권하고 싶냐면 항상 머리맡에 놔두고 보는 책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냥 머리맡에서 보는 책은요. 그냥 뭐 5분 읽어도 되고 자기 전에 아침에 자다가 뭐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이제 보는 책들이거든요. 그 외의 책들은 자기가 작정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다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 가다듬는 게. 마음 가다듬는 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들려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책,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자기가 내가 이제 어떤 이 정신적인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따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책들이 이제 자기계발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계발서도 좀 뭐라 그럴까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책을 보고 뭐라 그럴까 이게 좋은 책 나쁜 책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왜냐하면 책을 보면요 어떤 책은 쓸모없는 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거 갖고 하루 책을 다 채웠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일단 정호승 시인이 쓴 책이 좋은 게 많아요. 그 사람 책 정호승 책 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쓰는 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책이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아침 잠자기 전 그러니까 혹은 중간중간 이제 시간이 이제 중간에 생길 때 마음을 가다듬는 책이어가지고 정호승 시인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권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일단 편하게 갖고 만드는 게 어떤 책을 읽어도 일단 우리가 뭐 사다 보면 핫템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듬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 대 시간 가끔가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감정 못 누르고 이럴 때는 저는 그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명상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 기꺼이 길어야 3분이에요. 그냥 뭐 차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잠깐 서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명상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또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외에 제 생각에 많은 영혼의 밥을 주는 것, 그거는 좋은 책을 옆에 놓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책은 또 있는데 여러분이 뭐 그거는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에픽테토스라고 그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로마의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그 아우렐리우스의 그 철학 스승이기도 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이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의 많은 그 기본이 그 사람 책 갖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시중에 한국에 지금 한 권 나와 있어요. 한 권이 나와 있는데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두 종 중에서 한 권 좀 최근에 나온 걸로 그것도 집에서 보는 책이에요. 집에서 잘 때 잠깐 한 페이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는 정호승 책이 제일 좀 두께도 있고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정호승 책이 좋은 게 많은데 잠깐만요. 제가 정호승 책 잠깐 꺼내 볼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진그룹 북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가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을 꺼내러 책꽂이로 가신 것 같은데요. 정말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끝나고 텍스트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네. 그렇게 착 찾다 보면 시간이 지금 되게 귀중한 시간인데.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책에서 성공의 임계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평생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 저는 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셨는지가 100%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남의 임계점을 2,0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명이면 사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냥 계속 만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사실 저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이 좀 앞서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두려웠어요.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말까.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제일 많이 하는 누스킨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사람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이것은 뭐 글로 안 돼요. 이건 사람을 어떻게든지 컨택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이 보면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원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제가 왜 2,000명을 썼냐면 2,000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리크루팅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실패를 거의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이 임계점 넘는 시간, 에브리데이가 임계점이에요. 그리고 매 시간이 임계점이에요. 그거 넘는 거를 습관적으로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임계점 넘지 뭐. 그러니까 넘을 때마다 그 쌓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게 계속 2,000명을 만났으니 2,000가지 방법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임계점 2,000명 정도 만나면요. 여러분 20 밀리언 서클 대구도 남아요.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이런 거예요. 뭐 그냥 뭐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사람 찾는 비즈니스니까 사람만 찾아. 사람만 찾아.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아니 지는 멍청한데 어떻게 멍청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오겠냐고.
내가 멀쩡해야, 응? 내가 사람이 제대로 됐을 때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만나지. 아니 나는 머릿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 요행을 바래요. 그 완전히 뭐 로또보다 더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아 사람 찾는 비즈니스라는 거 이게.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뉘앙스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게 사람 찾긴 찾는데 속으로 제가 그래요. 당신이 바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밑에서 사람이 좋은 사람 들어오냐. 당신부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사람을 찾지. 저는 그런 거를 항상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일 반복이야, 그냥.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똑같이 두 스킬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게 하고. 그래서 잠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술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난 건 자신이 없고 저는 2,000명 정도 만나고 나서요. 세상에 두려운 게 한 개도 없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도 안 두려워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요. 다 대화할 수 있고 길바닥 가는 사람하고도 뭐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자신감을 2,000명 만나고 얻었고 2,000명 만나면서 배운 게 2,000명 정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2,000만장자 되려면 2,000명 만나고 1,000만장자 되려면 1,000명만 만나면 되고 500만장자 되려면 500만 만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주식 사업하는데 아이 이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24시간이 인간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새진그룹 모든 분들의 목표에 2,000명 만나기 써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하셔야 돼요. 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명언을 좀 골라냈어요. 이 정말 명언 가슴에 새겨진 명언인데 매 순간 매일 나를 극복하라. 로니박. 그쵸? 그렇게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예. 실패는 자신감을 남긴다. 예, 맞아요. 로니박. 예, 예, 맞습니다. 이 두 문장 새진그룹 모든 사장님들 바인더에 오늘부터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작가님의 책을 좀 이렇게 잘 읽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 네. 많아요. 아, 예, 예, 몇 예. 분만 저희가 오케이. 나와서 듣고 좀 싶어요. 예, 생각을 네.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네, 하는데요. 네, 네. 얼마 전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의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 30대 청년 사업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 20대인 줄 알고요. 20대 청년 사업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 사실 20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30대더라고요. 아, 예. 어느 분이실까요? 좀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예. 진심 새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 1대 스폰서님은 이창호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솔미 이태군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9월 EBP 달성하여 12월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 소개와 책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세진그룹 그룹장이 이현서 세진그룹장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고 그리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에 도전하고 제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외국계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제 1대 스폰서인 이창호 사장과 함께 음식점을 창업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제 개인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와 경제에서 솔직히 자영업은 자영업시장 정말 지옥이 같았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야 뭐 뿐이지. 예.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다 이제 코로나의
사업화로 이제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현석 그룹장님께 이제 이 책을 소개받고 제가 이제 음식점 퇴근 후에 이제 카페에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책의 반을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진짜 인생에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정말 저에게는 이제 인생 두 번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김남도 교수의 이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진짜 한번 흔들려 보자라는 마음에 이제 호주행을 택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가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제 2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이 많아서 정말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힘든 시기가 있으면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읽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이분은 이미 리더이신 것 같아요. 이미 리더이신 분이 지금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다졌다라는 점에서 성공의 길이 좀 보장되어 있는 분이 아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청년 만나면 예전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아, 정말 뭐 지금 얘기만 들어도 대단하시네. 대단한 결심이고 하여튼 저는 꼭 무대에서 만나길 바래요. 네, 그러면 다음 분 한 번 더 모셔볼게요. 네. 아이고. 한 분을 지금 더 모셔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4권을 샀어요. 4권을 사서 저도 읽고 뭐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했는데 나만큼 많이 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10권을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글쎄요. 이분은 저자 사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8월 초에 서울에서 해드릴게요. 제가 7월 네. 말에 서울로 가니까 그때 가서. 약속하신 거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진에 방문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예. 오늘 이 10권을 사셔서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 10권을 사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미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최미영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맨날 아주 그냥 맨날 예쁘시네, 항상. 예. 반가워요. 제가 스폰서님 팬이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걸 딱 출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디데이처럼 기다렸어요. 네네. 기다리고 10권을 샀는데 너무 100권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박석범 사장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리크루팅하고 싶은 분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분들이 잘 읽고 자기도 리크루팅 하고 싶은 분한테 전달하고 싶고 박석범 스폰서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계시냐? 미국에 계신다니까 거기로 갈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팀메이트가 되면 갈 수 있다. 같이 가보자. 네. 아마 문 열어주실 거다. 맞죠? 문 네, 열어주실 맞아요. 거죠? 예. 저도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요.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박석범 스폰서님이 예전에 이거 글 올려주신 거 저는 진짜 매일매일 읽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항상 끝없이 도전을 하시잖아요. 새로운 거를 계속 추구하시는데 그 끝없이 도전하시는 데에는 어떤 마음이 계시는지 진짜 뭐 꼭 그렇게 도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도 막 그렇게 끝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자, 너무 보세요. 이 수많은 우리가 제가 지금 책 얘기도 한번 할게요.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넘어서 아주 거대한 것으로 Good to Great 이렇게 이제 이 굿에 안주할 때는요. 그 좋은 것에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럼 망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거기서.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나갔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아유,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놀아? 그때 딱 정지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다 스탑이에요, 거기서. 제가 왜 끊임없이 일을 하냐. 저는 첫째, 나를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만약에 끊임없이 활동을 안 하면 모든 게 그냥 거기서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인생이 그 정도 되면 아마 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스탑하면 거기서. 근데 저는 인생의 가치를 제가 두고 싶어요.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걸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또 저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제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보여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저는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놀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저보다 제 밑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벌써 많아요. 그런데 삶이 진짜 행복할까? 은퇴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삶은 똑같아요. 그냥 365일 가세끼 먹고 살고 그러는데 절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게. 결국은 사람이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노화가 빨리 와요. 도전하고 변화가 없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책 볼 것 같아요? 책 절대 안 봐요. 저는 많은 리더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지만 정말 책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깊은 얘기하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할까 봐 안 물어봐요. 책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도전과 변화를 안 하시고 이 정도면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책 읽는 사람 없어요. 책 읽는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돈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다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석범 스포너님의 정말 열렬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떨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서는 걸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오늘 엄청 신경 쓰셨습니다. 최미양 사장님, 최미양 사장님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대화가 딱 네 종류로, 그러니까 네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기 주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비즈니스 얘기야.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책을 10권 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오케이, 이유도 알아. 그 근거 대봐. 그때 여러분이 이 책 껍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거야. 사람은 근거가 있어야 믿거든요. 그러니까 주장도 맞고 이유도 맞아. 근거 있어? 근거 한번 갖고 와봐. 책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책 읽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딱 그래요. 책 읽고 얘기하는 거하고 안 읽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읽고 얘기하면 일단 50% 60% 이상은 어느 정도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들어와요. 근데 전혀 이걸 안 하고 책을 보여줬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심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장, 자기 어피니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나 이유를 말씀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는 성공한 사람이 여기 있고 이런 책을 봐라. 이 사람이 근거를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장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 주장한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책 갖고 아마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스폰서님 좋은 꿀팁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세진한테 저희 제가 뭘 이제- 못해드리겠어요. 다 아유, 해드립니다. 그럼요. 8월 초에 오시기로 했죠? 네, 가야죠. 예, 사인 해드릴게요, 가서. 네, 저희 책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좀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북 콘서트에 참여하신 책을 읽으신 그 독자들께서 또한 좀 갖고 계신 개인적인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몇 명만 추려서 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질문자들을. 네. 그럼 먼저 안영신 사장님 혹시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아까? 아, 예. 뭐냐면 제가 사업하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할 때 항상 다 쉽진 않잖아요.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될까 걱정도 되고 나한테 맞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런 거 고민이 되고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박서범 사장님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첫째 이 비즈니스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뉴스킨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두 건책 볼 필요도 없어요. 가장 핵심,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 사업에 하지 말래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스스로 그거를 어떤 책을 통해서라든지 그 개념을 여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맨날 교육받는 걸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교육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항상. 기본적인 건 자기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얇은 책들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비즈니스의 핵심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책 내용도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2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책의 내용이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 가장 힘들 때 베이직으로 돌아갔어요. Back to the basic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봤더니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판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보면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파냐 그러는 거라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한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 것인가. 소비자라는 건 결국 뭐야? 물건을 회사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를 만들과 동시에 소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번 스텝은 사업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감정하고 믿음하고 그 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면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니아가 되고 비즈니스가 미래가 괜찮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백투더 베이직. 네, 저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스폰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안영신 사장님이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시고 핫하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래도 뭐 파트너라든지 주변에 이제 이런 케이스를 좀 보시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것 오케이. 같습니다. 예. 네, 저 다음 질문자 한번 좀 모셔볼게요. 곽윤선 사장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스폰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렇게 줌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 계신데 정말 바로 앞에 계신들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그 동방성 랠리 때 제가 5분 정도 되는 스피치를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됐어요. 제 실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듣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저희 친언니로부터 이제 사업을 전달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작게나마 이제 팀을 조금씩 꾸려 나가고 있어요. 오늘 정말 기쁜 날인 게 저희 조카가 오늘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이런 레버리지를 느끼는 못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정말 1인 기업이지만, 글로벌 1인 기업이지만, 정말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1인 기업들, 사업가들이 만나서 팀이라는 걸 또 이루고, 그룹이라는 걸 이뤄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느끼는 이 사업의 정말 좋은 면이 나도 성공하고 그도 성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입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문덩이를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업을 좀 내려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좀 지금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 우리가 이게 교육이라 하면 저는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요. 비즈니스 조직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저는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바깥 세계의 생활은 조직이라 그러면 어떤 갖춰준 잠깐만요. 제가 자꾸 이게 좀 꺼졌어요. 잠깐만요. 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이 바깥 세상,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뉴스킨 하기 이전에요. 항상 학교에서 공부했죠. 학교에서 뭐예요? 학교에서는 사람을 학교에 적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응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회생활,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군대, 회사, 모든 이 조직이 다 그래요. 그것은 바깥에서 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술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을 다 우리가 달리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가 똑같은 그림, 우리가 그림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이 다 그림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들이 최대한의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있었던 거를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적응 안 해? 그럼 너 이거 안 돼. 여기에 순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순응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똑같이 하면 거기서 결국은 사람이 굴복하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조직은 저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진짜 큰 그룹하고 진짜 부커서트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직이 만약에 그렇게 폐쇄적으로 일을 하면 조직은 다 결코 크게 자라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다 예술가인데 예술가는 어떻게 자기 창조성을 최대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적당한 규모의
모임, 적당한 규모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거 외적인 걸 갖고 사람들을 거기 적응시키고 순응시키고 복종시킬 때 조직은 다 프로즌 돼버려요. 냉장고 속에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그냥 해결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뭐 조금 뭐 잘하고 그러면 사람을 뭐 시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요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사람의 근본 본성이 뭐냐면 이거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근본 본성이 좀 이기심이 항상 있어요. 사람 누구든지 다. 누가 뭐 잘 돼 그러면 또 그냥 뭐 이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질투심도 있고. 그거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매일 교육하는 게 뭐예요? 이타적인 행동, 이타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이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사장님이 지금 곽윤선 사장님 지금 조직을 잘 하시려면 첫째 그들이 혼자 자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근데 뭐 야, 너 내가 뭐 해봤는데 왜 안 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다 거기서 벽이 생기게 되고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뭐 곽윤선 씨가 곽윤선 사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일단 참고 인내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 가는 거하고 그 마음이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독창적이고 예술 자기 나름대로 걔는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야 무슨 소리야 여기에 우리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좀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인내심이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어요. 이 사업 성공하려면요. 인내심을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리더십 배우는 거거든요. 리더가 뭐 앞에서 말 잘한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무슨 조직을 이끈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뭐예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편한 마음을 갖고 잘 부드럽게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그림이 어디 있어? 리더십이라는 건 숫자도 없어요. 뭐 숫자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리더십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서 사실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최대한 장점 잘 살리게 해주고 절대 나한테 적응해라, 순응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지면 안 된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마음 가진 순간서부터 조직이 아주 완전히 얼어버리고 확장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듀플리케이션 자기도 모르게 듀플리케이션 하게 돼요. 그게 복제를 하게 돼.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벽이 말하지 못하는 벽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도움이 정말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윤선 선생님 도움 많이 됐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빨리 현장 나중에 촬영해주세요. 네 멋진 팀 만들어서 수원선님한테 그럼요. 그 말씀이 지금의 이 팀을 만들었다고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20대 젊은 사업가예요. 근데 저 꼭 여쭤볼 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질문자 리스트에 좀 넣었는데 양혜진 사장님 혹시 지금 상황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 네, 너무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저도 반가워요. 네. 제가 꼭 예전부터 스폰서님을 만나뵙게 되면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네. 그게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예.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해야 할 것보다 이것만은 진짜 사업할 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과연 박석호 스폰서님께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너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남한테 뭐 이런 게 아니라 첫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혹은 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드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잘해도요 비즈니스 성공해요. 근데 이게 할 것 하지 말 것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결국은 사람은 뭘 보고 따라다니냐 뭘 보고 따라다니냐 그 양혜진 사장님이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게. 그 사람이 이 얘기할 때 벌써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알고 있어요. 그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면에 마음속 내면에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그 사람이 내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그런 거를 제가 제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 이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뭐 보면 할 것 하지 말 것 다 있잖아요. 막 그런 거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거는 리미트가 없어요. 할 것 하는 거 리미트가 없다니까.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내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대화하는 거가 되려면 첫째 마음의 그런 어떤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는 돈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혜진 사장님이 사람을 뭐 커피를 사주고 밥 사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네트워크는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거는 친해졌을 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친해졌을 때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미쳤어요. 무슨 밥을 먹고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해요. 할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이 사람은 뭐 나를 갖다가 뭐 하려고 밥 사고 술 사고 이런 거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세상에 정해진 건 없지만 근본적인 게 본인이 어떤 마음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호승 시인이 쓴 책들이 굉장히 산문집도 있고 많거든요. 그거를 좀 꼭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우선 비즈니스 잘하려면 기본적인 에리투드가 이게 돼야 이 비즈니스 잘하거든요. 뭐 지식적인 것만 잔뜩 머리 넣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막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프레젠테이션 잘하면 뭐야 그게. 기본이 속에 들어찬 게 없는데 프레젠테이션만 잘했다.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원숭이 그 뭐 원숭이가 뭐 맨날 원숭이로 살다 가는 거예요. 좀 얘기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를 말씀하신 미모순으로 뽑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가 다 정답이다는 말은 내가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건 저는 처음서부터 뭐 잘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세상 그래도 배운 거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저에게 정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모순으로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미모순으로 뽑은 것처럼 되어버린 질문자들인데요. 다음 질문자 또 엄청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청난 분 누구야 또? 무섭잖아 이거. 더 엄청난 분이 한 분 더 계시긴 한데 그 전에 제가 한 분 더 좀 모셔볼까 해요. 네네. 박수범 선생님의 열렬한 팬 중에 그래요? 한 명인데요. 그러면 겁 안 나. 그렇죠? 네. 조은숙 사장님 조은숙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애기 잘 커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몇 살이죠, 애기가? 3살 됐어요. 벌써요? 아이고 임신하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맞아요. 3살.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이고 네, 하여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예. 네,
네, 저도 꼭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제가 해드릴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 네, 수원사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고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게 많아서 네. 아까부터 계속 눈물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네, 진짜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고 근데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2,000명 이상을 만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리크루팅 사례나 가장 기억에 남는 센 거절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도 안 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사장님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났어요. 제가 아마 뉴스킨에서 저처럼 사람 많이 만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저는 진짜 사람 많이 만나지 내가 보고 싶어요. 누군지 진짜. 저는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뭐 제가 뭐 3분 만에 거절당한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참 가슴이 아프죠. 저는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런 것보다는 그때 왜 실패했던 게 되게 거의 다 보면 실패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래서 그 실패 속에 내가 하지 못했 실패가 있었던 게 그때는 뭐 비즈니스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즈니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패가 당연한 거고 뭐 진짜 그 실패가 그 당시에는 나는 왜 실패할까 그런데 지나 보니까 당연한 거더라고 실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결국은 제가 실패했던 거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 설명에 감정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2,000명을 만나면서 거의 실패했던 건 거의 그거였어요. 2,000명 정도 만나고 나니까 터득한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터득하는 과정이 한 1,000명 정도 지나니까 터득이 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냥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상대편은 다 알고 있어요. 말할 때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편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상대편은요. 벌써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한다 그러면 뭔가 다 준비하고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뭐 회사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 그 다음이 뭔데 이렇게 보통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 확신, 내가 왜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가 그런 확신 이런 게 감정과 믿음이 섞였을 때 아주 폭발적으로 이게 사람이 변해요. 갑자기 변해요. 근데 그냥 뭐 돈 이렇게 벌어요.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뭐 레코딩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레코딩 하셔서 이거 정말 꼭 듣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조은숙 사장님이 비즈니스 지금 뭐 완전히 애기도 이제 컸고 그죠? 네. 컸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오늘 조은숙 사장님이 전 조은숙 사장님 몇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뭐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 10% 20%만 잘 추려서 갖고 있어도 누구를 만나서 다 알 수 있어요. 옆집에 있는 누구, 앞집에 있는 누구 정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보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숙 사장님 울지 마시고요. 아니 되게 정이 많으시고 우리 조정훈 사장님 보면 되게 진지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쓰는 말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가 진정한 감정 노동자가 돼야 이 네트워크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감정 노동을 얼마나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감정 노동이거든. 우리가 다 이 비즈니스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세일즈맨도 그렇고 세일즈가 탑 세일즈만 여러분 보험회사 이런 데 보잖아요. 보험회사니 뭐 많아요. 그런 계통의 탑 세일즈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탑 세일즈들이. 그 사람들이 뭐 선물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손님한테 뭘 서빙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너무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이게 또. 근데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요. 저도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만나거든요. 만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이 감정과 믿음이 무언지 저는 보아요. 그냥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리크루팅 하려고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계에 들어오면 날라다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만나서 자신 있게 비즈니스를 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세신가족 모두가 스폰서님 말씀해 주신 거 가슴에 새겨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마지막 질문 들어볼까 해요. 네. 네. 이 시간을 계획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되게 질문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의 질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로서. 네. 네. 이현석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스폰서님. 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사장님. 예. 스폰서님 보고 싶어요. 아, 저도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뵙고 싶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 이렇게밖에 못 만나네. 서울 가서도 내가 베트남 며칠 전에 2달 동안 있었는데 뭐 만날 수가 없어. 사람 잘못 만났다가 내가 또 서로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니까. 예, 그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스폰서님 너무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이제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꼭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예, 영광입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이제 여러 북미팅에 참여해봤지만 한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었을 때도 스폰서님의 생각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다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저희 파트너 사자인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네. 발휘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틀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전 듣기만 해도 그냥 저도 가슴이 울리네. 네, 예. 너무 감사해요, 스폰서님.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너무 많은 것을 이루셨고 사실 모두가 존경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삶 동안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많죠. 예, 있죠. 궁금해요. 예. 네. 우선 저는 남은 생애 동안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계산해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계산해 본 거 한 10년, 15년 정도는 아니요, 40년. 그래? 근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세요. 저는 세상을 몇 번 바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해가지고 진짜 원대한 꿈을 갖고 진짜 징기스칸처럼 진짜 내가 그 꿈을 갖고 도전을 하고 제가 도전이죠. 그게 뭐겠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세상 바꾸는 남들이 첫 번째 제가 세상 바꾼 거는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 한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다 똑같은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이
생각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 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수많은 사업자들을 제가 이제 같이 파트너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경성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그냥 삶의 그냥 지금 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게 무슨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성공은요 다 자기 나름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성공만 성공이 아니에요. 작은 성공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목표를 자기가 가는 과정을 얼마나 잘 가지고 사람이 사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과정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덜렁 낙하산 타고 온다 그러면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요. 밸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조그만 성공도 저는 존중하고요. 진짜 큰 성공만 성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게 평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대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육체에 대한 건 우리가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육체 우리가 목숨을 어떻게 내 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재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 못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다 망하겠어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그냥 막 머리 디미는 거에 갖다가 그러니까 허영심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당하고 사기당하는 건 다 허영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런 걸 우리가 재산도 내가 사실은 컨트롤하고 재산은 어떤 살면서 이루어가면서 만드는 과정이지 재산이라는 게 딱 정해놓고 그걸 뭐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 누구를 가리키는 이게 리더가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이제 리더니까 나 따라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야, 내가 리더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예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 명예를 누가 따라와. 여러분 그 명예도 우리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것들은 다 타인에 의해 영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타인에게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허영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망하게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을 했어요. 어떤 거냐.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뭘 하고 싶다. 희망을 뭐 한다. 이런 건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뭔가 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굴 혐오하는 것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 혐오, 노력하는 거, 노력도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엮여가지고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뉴스 보고 참 내가 그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이 했냐면 세상에 이 사람이 책을 안 봤구나. 세상을 인문학적인 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철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정쟁에서만 매달려 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발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로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 한편으로.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안타깝다기보다도 참 세상을 진짜 보는 안목이 다 틀리구나. 야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망을 그거를 만들려면 지킬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는 길을.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만 구분해도 우리가 사고 안 저지르거든요. 사고 안 저지르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이런 그 권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의 욕심, 그냥 막 어떻게 해서 남의 걸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스킨 봅시다. 누스킨의 그런 커미션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얼마, 우리가 얼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것인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최대한으로 내가 가져가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없다 들을 정도로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영심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회사하고 우리가 다 나눠져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돈이 얼마가 없다 그러면 가져갈 게 없겠죠. 근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 중에서 정말 저는 목표를 삼고 야 최대한 대로 가져가 보자. 저는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큰 사고도 있었지만 큰 사고 저도 뭐 사기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큰 사고도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인생을 볼 때 아직까지 그렇게 이거 뭐 죽음까지 이를 정도로 저는 내 명예에 실추되는 정도까지 저는 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너무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스폰서님 감사하고요. 예. 저는 라스베가스에 강의를 갔을 때 네. 이제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 네. 캐나다 이런 데서 뭐 200만 원씩 오죠. 들여서 네, 맞아요. 오셔서 네. 스폰서님이 개최하는 그 랠리를 기대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그 교민들한테 우리 스폰서님은 희망의 씨앗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존경심도 깊어졌는데요. 네. 저도 스폰서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 한 분야에 그럼요. 집중하는 그런 스폰서님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만난 모임이 네. 이유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전체가 다 세진그룹이 정말 사람들한테 야 세진그룹은 진짜 세상 바꾸는 힘 갖고 있구나. 저는 그런 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조직이라는 게 사장님 어느 순간에 커요. 그런데 네. 이게 대나무가 그 5년 동안 땅속에서 있는 거 알죠? 네? 네. 땅속에서 5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야. 이 대나무가. 그런 인고의 네. 세월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여태까지의 이게 세진그룹이 사장님이 이 그룹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알아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런 거 본인이 더 잘 네. 알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네. 사장님이 네. 제가 히말라야 옛날에 누구지 걔네들하고 갔을 때도 내가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그 15일 동안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불꽃이 일어나는 건 다 인간관계에서 불꽃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네. 15일 동안 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거에 뭐 조직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이 불같은 삶을 살 것인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불같은 삶이 됐을 때 세상 바꾸는 힘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네, 여태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저도 꼭 은혜 갚는 파트너가 될게요. 아이고 하셔야죠. 예,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미경 사장님도 계시고 이거 다 있네 여기 뭐 그냥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예. 네, 정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예. 박석보 스폰서님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더 앞으로를 바라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근데 세진그룹 대표의 사회자로서 끝나기 전에 예. 부탁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예스24나 교보나 그 네이버나 여기서 들어가서 글 좀 많이 뭐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참 이 책이 이런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서평도 좀 써주고 서평이 뭐 그냥 자기 느낌대로 쓰면 되는 거 서평이라는 게 서평 써주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뉴스킨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맞아요.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스킨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제가 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편이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글을 써주시고 뭐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단체 사진 촬영 하시겠죠? 네. 제가 좀 팬들 모이는 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